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독일 분데스방크 중앙은행 총재와 수일 내에 국채 매입 재개를 포함한 새로운 위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 또한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지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기업 지출이 둔화되면서 2분기 GDP 증가율은 전 분기 2%보다 떨어졌으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기업의 경제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민간 채간 경기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71에 머물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67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건 그만큼 기업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4월에 내렸던 자동차 보험료를 오는 9월이나 10월에 일제히 평균 2%대가량 추가 인하할 예정입니다. 차종별로는 올해 상반기 인하 때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다인승 승합차에 보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린입니다. 부양 기대가 한껏 달아오른 것 같죠? 유로와 사수 의지는 비단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의 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 모두 여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힘을 실어 주었는데요. 요즘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행보가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사주는 이 국채 매입에 관해서 반대하고 있는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까지 만나서 설득에 들어간 모양인데요. 자, 일정별로 보더라도 이번 주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런 유럽 수장들의 공조 움직임, 시장은 분명히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곧바로 코스피가 1850까지 찍어주는 날인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좀 강한 매수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현물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가 모두 3% 이상씩 급등하고 있는데요. 차와 IT가 꽉 시장을 붙들어주네요. 이쯤에서 현금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에게 먼저 들어봅니다. 2일 22 통화정책회의 예상카드와 효과는 또 미국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FOMC 회의에서도 부양카드 꺼낼지 부양책에 관한 두 가지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계속해서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께는요. 시장이 각국 정부 정책의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벤트 결과가 시장 기대에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또한 이번 주 코스피가 1850포인트에 안착이 가능한지 여부 모두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택 토너맨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코스피 이제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받나 지수에 따른 시황 판단 기준은 이 두 가지 여쭤볼게요. 주간 5% 공략 종목은요. HMC 투자증권 C와 지점 박지훈 과장님 주목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주죠. YG 엔터테인먼트 설명 듣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이 함께해 주실 텐데 무엇이 증시 상승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 문장의 비밀 풀어보고 CJCGB, 크로바 하이텍이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40선 초반인데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의 유로존 문제 해결 발언에 이은 또 미국의 양호한 2분기 경제지표 발표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모두 반영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는 강세로 장을 출발해서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20여일 만에 장중 1850선을 터치하기도 했죠. 현재는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소폭 밀려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75% 상승한 184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가 거센데요. 개인이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현재 4천억 원 가까운 현물을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갭상승 출발한 후에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부담에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2% 상승한
46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합계 1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을 통해서는 18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럽중앙은행과 FOMC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0전 하락한 113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연일 급등세입니다. 현재 3.33% 오르면서 127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2달여 만에 장중 30만 원대를 기록했죠.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당 만 원씩 상승하면서 29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반면에 약 보합권에서 9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현대중공업이 0.88%, 신한지주는 1.87% 오르면서 3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18% 하락하면서 2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1.54%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파라다이스가 3%대, 그리고 CJ 홈쇼핑도 2.46% 하락하면서 18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48,9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 ICT 역시 1.52%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가 2.9% 하락세, 위메이드와 CJ ENM도 현재 약세를 보이면서 CJ ENM은 2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T주가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종목별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주당 4만 원씩 오르면서 12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2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1%대 강세를 보이면서 23,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주가 유럽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2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3%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0.86%,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0.89% 오르면서 11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T가 800만 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소식에 통신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이 1.77% 밀려나면서 1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T는 주당 1,200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31,800원에, 그리고 SK브로드밴드 역시 2.74% 하락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LG유플러스가 상승폭을 밝히고 있네요. 2.12% 오르면서 6,2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EDD 컴퍼니가 11%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와 웰크론도 1%대 상승세고요. 현재 모나리자가 0.28%, 그리고 메디프론도 0.38% 오르면서 3,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실적 발표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아연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4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38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버다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버다임은 2분기 영업이익이 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5%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현재 5,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LS산전 살펴볼게요. LS산전이 LS그룹으로 계열 분리한 이후에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전년도 대비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57% 증가했지만 현재 주가 소폭 약세입니다. 0.79% 하락하면서 6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KB금융은요, 우리금융 입찰 포기에 이어서 양호한 2분기 실적까지 거두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1,100원씩 상승하면서 현재 3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현재 자신의 자사주 매각에 대해 넥슨과 함께하는 일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밝힌 가운데 주가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부분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6,500원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22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매각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주당 1,550원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4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이 재무 정상화를 위해 7대1의 무상 감자와 또 유상 증자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현재 현물 기준 4천억 가까이 사는데요. 그 가운데 IT와 운수장비 업종의 매수만 합해보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금요일 날 4,800억가량 현물을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자, 여의도 쪽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 무엇보다 큰데 이번에 시장을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국채 매입 정도는 가능해도 이번에 3차 LTR로는 어렵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결과 정책 이벤트인 만큼 결과야 나온 다음에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확실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26일 날, 지난주 26일 날 ECB 드라기 총재가 지금 영국 연설을 통해 가지고 유로 방어를 위해서 지금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요. 또 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 프리미엄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 전달 경로가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8월 2일 날 ECB 정책 결정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ECB에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이라고 논의되는 것들이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국채 매입 재개, 그리고 아니면 3차 LTR라든지 ESM에 대한 은행 면허 부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 쪽에서의 공식적인 견해는 일단 국채 매입 재개 그리고 3차 LTR로 가능성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차 LTR를 예상하는 이유는 ECB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가 구조적인 실패로 인해 가지고 지금 스페인이나 어떤 이탈리아 같은 위험 국가들의 은행에 대해 가지고 민간 대출금리 하락이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ECB가 직접 어떤 저금리 자금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리고 민간 채권 가격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게 지금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로서는 지금 민간 채권의 담보 범위를 크게 확대해 줄 수 있는 3차 LTR을 실시하는 게 일단은 가장 직접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S&P라고 말하는 국채 매입인데요. 일단 독일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극단적인 어떤 시장 불확실성을 막기 위한 어떤 임시적인 금융 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이런 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이렇게 설득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개 예상되고 있는 것 중에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ESM의 은행 면허 부여라든지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아직 이번 ECB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앞서 일정상 먼저 열리게 되는 미국 FOMC 회의는 어떨까요? 당장 Q3는 역시 어렵다. 오히려 이쪽은 이게 대세이던데 주말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나왔잖아요. 이 부분 해석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2분기 들어서 아시다시피 고용지표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월평균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명을 하회하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0을 하회하는 모습이 지난달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되는데 지금 1.5% 성장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성장세가 완전히 둔화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발표가 되면서 함께 나타난 것 중에 한 가지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각각 3%에서 4.1%로 그리고 1.9%에서 2%로 각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 상황이 시장 우려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QS3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대선 일정과 맞물려서 볼 때 한다고 해도 한 4분기를 높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 고용지표라든지 경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둔화라는 부분들이 어떤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보다는 어떤 유론 쪽이나 위기라든지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들에 의한 일시적인 요인이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여부에 대해, 그 원인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경제지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연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월 1일 날 예정된 지금 FOMC에서 QE3가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일단은 그 가계라든지 아니면 기업 심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 정도 선에서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늦춰준다든지 초과 지준율에 대한 어떤 예금리 인하 같은 그런 부양책 정도 선에선 논의가 될 것 같고 QE3에 대한 얘기는 다소 나오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뚜껑이 열려야 확실한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결과도 보기 전에 시장이 너무 성큼성큼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점 대비 100포인트 오른 장인데 한번 현금화하고 결과 볼까요?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그 드라기 총재 발언 이후에 아무래도 유럽 쪽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지금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종목이나 업종별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기존에 대한투자로 각광받았던 어떤 게임주라든지 미디어 엔터 그리고 통신이나 전기가스 같은 업종들이 물론 그 업종별 개별 악재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상 업종 전체적으로 방어주 컨셉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그 낙폭과대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빠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요한 그 이벤트들 FOMC라든가 ECB 통화정책회의 같은 것들이 지금 주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난 주말 이후에 나타난 급등의 여파를 아무래도 주 초반 강한 상승 흐름보다는 일단 관망세와 함께 그 일시적인 탄력 둔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일시적 차익 실현에 대한 뭐 방법도 한 가지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추가적인 그 이벤트 이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시도될 경우에라면은 경기 민감주인 IT 업종에 더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 뛰게 나타났었던 건설이라든지 화학, 철강 같은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일단 주 초반에 탄력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결과 확인한 뒤에 낙폭과대주 매매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의 시장 주도 낙폭과대주의 반발 매수라고 현 시장을 분석해 주신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지난주 금요일 큰 폭 올랐음에도 시장이 반등을 추가로 하지 않을까 무게를 두셨던데 오늘 정말 1850까지 봤습니다. 21선 다음에 곧바로 61선까지 일단 터치를 했는데요. 정말 이벤트 거치면서 부양책다운 부양책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 흐름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지루한 국면들, 특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측면 쪽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 흐름을 딱 한마디로 또 표현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기대감입니다. 특히 각국 정부가 이런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에 따른 어떤 안전자산에서 어떤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결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기대감이 충족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시장이 실망 매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움직일 만한 시장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지금 이제 각국 정부의 정책 기대감, 특히 8월 초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 날 미국 쪽에서 FOMC
FOMC를 필두로 해서 8월 2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8월 7일 날 호주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8월 9일 날 한국과 일본 통화정책회의와 중국의 CPI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 이제 미국 FOMC 회의 쪽에서는 다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일단 그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난번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말씀을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만 보고 다우지수나 미국 시장의 흐름들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어떤 그 취약한 장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13,000 이상까지 다우지수가 넘나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어떤 강세 국면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호황 국면인데, 이런 상황 쪽에서 굳이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양책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 좀 주목해야 될 모습은 아무래도 그 ECB 통화정책회의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알려진 것들보다 조금 더 강력한 어떤 LTRO까지 접근이 나오면서 어떤 그 ECB 쪽에서 좀 변화가 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기대감은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8월 2일 날 나오는 어떤 흐름들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한국과 일본 통화정책회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국의 CPI 발표 8월 9일 날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기 시작하면서, 이 관련된 모습들에서 나온 모습들 대비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이끌어질 가능성들, 어떤 이런 것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언급드렸지만은 이런 기대감이 지금 가장 팽배해 있을 시점이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에 맞춰지지 못하는 어떤 그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더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어떤 좀 실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들 좀 염두를 다시 한번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오늘까지, 특히 이제 내일까지 해서도 아직 그렇게 큰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1850선 정도 61선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락했던 계단식의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했던 어떤 부분에 대한 마지막 매물대 흐름들을 안착을 할 수 있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의 질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시장에서 실적이 그래도 충족을 하고 있는, 그래도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와 IT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모습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애플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딸리는 모습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또 몰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와 함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 봤었을 때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기존에 주도했던 어떤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낙폭 과대 쪽에 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주라든가 조선주, 화학주, 일단 낙폭이 컸다가 오늘까지 일단 반발매 흐름들이 나오는데, 시장의 기준에 맞출 정도만큼 강한 탄력은 아니라는 점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다음 단계 2850선에 안착을 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낙폭 과대주가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탄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질도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을 접근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 지금 시장 흐름들이 무조건 반등한다고 해서 이제 그 어떤 투자 심리, 특히 지금 어떤 실마리가 찾았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보다는 일단 지금까지 어떤 1800선 이하까지 좀 내려갔었을 때 주식 비중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 가시면서 어떤 그 현금 비율을 이런 때에 어느 정도 좀 마련해 놓으시고,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말씀드렸던 어떤 기대감과 실망감 같은 어떤 줄타기 하는 심정의 시장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에 대한 어떤 관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무조건 어떤 추격 매수로 시장을 접근해서 주식 비중을 꽉 채워가기는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좀 높다는 거 조금 더 먼저 강조를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악폭과대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만 말씀하신 1850에 대한 안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일단 약간의 현금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낙폭과대주와 시장을 딱 붙잡아주는 현대차, 삼성전자의 향후 수익률을 비교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일단 포트 관심 업종 공개하면서 얘기 계속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포트 비중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주식 비중은 50%를 일단 넘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IT와 자동차 쪽에서 이제 똑같은 비중으로 20% 지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중에서 일단 제품 가격들이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 화학업종 쪽에서 10% 정도의 어떤 비중으로 시장 흐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주도주를 접근하느냐 아니면은 낙폭 과대주를 접근하느냐에 대한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시장이 좀 불안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또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많을 때 어제 시장에는 그래도 확실한 걸 좀 더 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실적이 괜찮게 나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래도 실적 흐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업종들의 모습들로 시장이 초점을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낙폭 과대주보다는 지금까지 이끌어졌던 어떤 IT라든가 자동차 쪽에 대한 기존 주도주에 대한 입장들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추가적인 탄력 흐름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마저 나야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다음 자리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접근하시기에는 IT와 자동차 쪽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애플의 어닝 쇼크에 따른 반사이익이 오히려 조금 더 보여지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더 비트에서 끌고 갈 만한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IT와 차에 대한 세부적인 종목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제 IT 업종부터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요. 일단 상반기에 이제 놀라운 실적들 발표를 됐던 모습들이고 그리고 실적 흐름들에 대한 연장 흐름들이 적어도 3, 4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들. 그러니까 즉 앞으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적 고점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흐름들의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일단 1, 4분기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기록했던 한 140만 원대 중반대 부근, 가격대 부근까지는 일단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한 이제 그 정도에 근접하는 가격대 부분까지는 일단 3,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탄력은 삼성전자는 좀 더 이제 3,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한 번 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은 일단 지금 생각보다 이제 그 좀 낙폭이 좀 이어졌다가 좀 움직이는 측면들이 좀 있긴 있는데 자동차 쪽은 접근하기는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그 가격 메리트도 하나의 추가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어떤 그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들이 그렇게 비싼 측면들이 아니고요. 현대차 한 7배 그리고 기아차 6.5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격 메리트 같은 경우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그 강세 국면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오히려 시장보다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포트에서 반은 현금이지만 3분기 실적 감안해서 삼성전자 추가 상승을 얘기를 해주셨고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린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주목하지 않은 섹터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얘기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 장 진단해보고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에 장 초반 코스피는 1850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결과는 갭 상승 후에 장중에 1850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음봉이야 뭐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연속해서 갭 상승이 나타난다는 이런 사실인데요.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특히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개인 매도와 외국인 매수였었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시간 현재 개인들은 3,489억 순매도, 외국인은 4,120억 순매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내일의 어떤 예상을 해드리면서 이제 단기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 안정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현재 만약에 1850점만 안착을 한다 그러면 8월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50선이 돌파가 될 경우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돌파되면은 아마도 7월 저점이 다시 갱신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20일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22일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선물 매도 공세가 펼쳐지고 그때부터 삼성전자 공매도가 본격화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수가 왜곡이 됐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호재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급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오른다 그러면은 7월에 우리나라는 이미 갔어야 됩니다. 왜냐? 해외 증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선진국들도 좋은데요. 어쨌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억눌려 있던 약 75에서 100포인트 정도 지금 손해보고 있는 지수대인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좋았고 이제 내일도 좋을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흐름을 보자고 하는 건데요. 1850선이 돌파돼서 안착만 되면 일단 8월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1900선이 돌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느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상승과 외국인들 매도 물량에 대한 환매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1900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1900선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크게 물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서 어쨌든 시장 측면에서는 이번 주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조금 한테 못 쉬었다가 다음 주 정도 가시면 좀 편안하게 휴가를 다녀오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FOMC와 ECB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어떤 전문가는 전강 후약이 예상된다 하셨는데 방금 전 대표님께서는 무리 없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시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전망이요? 예, 이번 주 전망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FOMC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수급 동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환매수가 나타나주면 만약에 FOMC가 생각보다 조금 좋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급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지수를 계속 비교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7월 10일에 저점이었고요. 코스피 지수가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지수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선물에 대한 어떤 매매 동력만 좋으면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FOMC 회의에 대해서 예측한다든가 전강 후약 아니면 전약 후강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선물의 수급 동향 요거만 체크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1850까지는 주식 비중을 꾸준하게 유지하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마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비중은 75에서 100% 유지해 주기 바라겠고요. 예. 일단 1850까지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이제 1850선이 돌파가 되면 직장인 전업 공통으로 중기 7대 단기 3 요 정도 비율로 해 주시겠고요. 1900선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직장인은 무조건 중기 매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업은 중기 8대 단기 이 정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종가에 공략할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한진해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930인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작년 12월에 추천했었다가 최근에 다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내년, 후내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수를 참고하면서 매수하시면 아마도 지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에 공략할 종목 한진해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강도가 점점 커지고 좀 전부터 외국인들의 선물까지 소폭이지만 매수로 전환한 지금은 2시 33분인데요. 주간 5% 공략주 들으러 오늘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전 공략 종목이었던 동양 기전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평가의 중국 모멘텀 언급하셨지만 중간에 시장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수익 지키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AS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동양기전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던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거래도 많이 좀 급감했던 모습이고요. 지금 뭐 매수한 가격 그대로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 부진, 탄력 둔화로 일단은 이탈하자, 일단은 탈출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기업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역시 지금 시장 자체의 어떤 성격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중국 쪽에서 어떤 전혀 제조업 지수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 그다음에 산업 섹터의 어떤 긍정적인 반등 이걸 좀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토에서는 반응을 해주지 못하는 관계로 지금 제 수급만 보더라도요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은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관의 움직임은 그리 넉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보유한 가격 그대로 일단은 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여기서는 스톱을 하고 다른 종목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요 며칠간의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죠. 그렇다면 현 시장에 꼭 맞는 공략주 또 거래도 좀 있는 종목이었으면 해요. 오늘 공략 종목은요? 예,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종목을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 기간의 어떤 조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어떤 장세가 좀 도래했고 다소 좀 쉬었던 부분에서 오늘 야금야금 좀 올라오면서 양봉의 길이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된다면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기업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서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역시 디지털 부분 음원 쪽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좀 기대를 좀 하는 모습이 해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기여도 특히 음원 매출에 대한 기여도는 좀 지금 현재는 한 15% 정도에서 한 17% 정도 나오는 거로 보여지는데 뭐 내년에 20% 육박하죠. 그러면서 점점 30%대까지 음원 수익이 전체 YG 엔터의 수익으로 잡을 수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별로 없어요. 빅뱅, 21 외에는 뭐 세븐 정도. 근데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이런 스타급 가수들이 그래도 실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16개 빅뱅이 16나라, 뭐 25개 도시, 21도 뭐 7개국, 10개 도시 계속 콘서트 개최하는 보면서 수익 창출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신인 그룹 발굴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번 달 말만 해도 대만,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8월 달 상당히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는 한 51,500원 내외로 좀 언더였으면 좋았기는 한데 현재가가 한 5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뭐 200원 좀 더 비싸게 주더라도 일단 매수에도 가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55,000원입니다. 전고점이죠. 한 7월 전에 6월 말에 찍었던 터치했던 가격까지 1차로 보고요. 이게 만약에 뚫게 되면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래는 짧게 잡겠습니다. 5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이 종목 한번 한 주 동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뚫을 것 같다. 오늘 3% 이상 뛰고 있지만 이 정도에 잡겠다. YG엔터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 봤을 때 전고점 훌쩍 넘긴 수익률 나와 있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님의 공략주 설명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각은 2시 37분이고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같이 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얘기도 이어서 나눠볼게요. 오늘은 텐스탁에서 이정현 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부양 기대감에 의한 안도랠리가 이제 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이대로 가서 1,900까지 갈 건지 아니면 혹시 모를 실망감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일단은 제 관점으로는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증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망 매물에 대해서 대응은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현금 보유를 좀 추천드리고, 일단은 반등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 매수도 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금일 지난주 이제 후반에 이어서 이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 이제 조금씩 뭐 물리신 뭐 종목들 조금씩 이제 미소 되찾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상상이 되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드라기 총재, 분데스방크 총재가 이제 수요일에 이제 회담 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죠. 일단 주된 내용으로는 일단 스페인과 이제 이탈리아 이제 국채 매입 제한을 했다는 소리가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LTRO 등이 이제 논의될 것이라는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ECB는 이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솔직히 이제 이 모습을 볼 때는 이제 이전과는 달리 이제 구체적 방안이 이제 나왔다는 점이 이제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이제 2일이죠. 2일에 있을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당분간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양호한 이제 수급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및 이제 세계 증시도 이제 상승 탄력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증시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킬 이제 양적 완화 일정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곧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이제 QE3에 대한 언급은 솔직히 기대하는 분이 있겠지만 이제 솔직히 좀 아무래도 립 서비스로 또 끝날 가능성도 있긴 하고요. 하지만 이제 고용 지수조차도 이제 생각보다 이제 크게 악화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제 7월, 8월 그리고 경제 지표를 또 확인하고 가자는 이제 분석도 많기 때문에 이제 QE3는 그래도 적어도 9월에 좀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 더불어서 이제 같은 날 이제 영국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이제 또 상품 시장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제 호주의 통화정책회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 일본도 이제 이슈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 또한 이제 긍정적 기대감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벤트가 이제 8월 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계속적인 이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서 투자에 이제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보다는 아무래도 유럽 쪽 통화정책 회의에 뭔가 좀 나올 공산이 크다라는 얘기셨고, 그러면 섹터별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장은 역시 방어주는 아무래도 좀 조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 생각은 아직은 IT 혹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일단 주가 보건세에 이제 맞춰서 이제 매수세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책적인 서프라이즈가 없는 이상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회복은 아직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분들 이제 당분간 예상하는 주가 보건 흐름에 맞춰서 이제 밸류에이션 이하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로 위주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수익 보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정책적 이슈가 나옴으로써 이제 추세적 이제 상승 나올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형주가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겠지만 일단 IT 위주 위주로 먼저 투자 들어가시는 것이 IT 대형주 위주로 투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포트에는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방어주 하나가 있고 IT 부품주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 포트에 추가하실 종목이 있다면서요? 예, 일단 저번 7월 16일이었죠. 그때 한번 추천드리고 나서 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또 급락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바로 매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제 추천. 예, 제 추천입니다. 네. 지난 이제 16일 이후로 이제 유로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 나왔었죠. 주가 많이 빠졌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IT 종목이었죠. 인프라웨어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인프라웨어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오셨고, 오늘 시장이 사실 현금화 의견도 많은 날 갖고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나중에 실망 매물을 이제 예상을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폭 과대했던 이제 종목을 위주로 골라왔고, 게다가 또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좀 낙폭이 컸던 종목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일단 먼저 실적부터 이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분기 예상 실적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매출액은 일단 18%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388% 정도 상승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전망이 됩니다. 그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54억 원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3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이북 사업의 이제 영업권 양도에 따른 일회성 이익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프라웨어 북스로 이제 이 영업권을 이제 넘기게 되면서 얻은 일회성 이익인데, 게다가 또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갤럭시 S3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번 문제 모바일 오피스, 그리고 뭐 저기 폴라리스 오피스 동사 컨텐츠인데 이제 갤럭시 S3에 이제 단독 공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삼성의 저가 모델에도 이제 탑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를 통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제 3분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나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필기 인식이 추가된 이제 폴라리스 5.0이 이제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뭐 갤럭시 노트 이제 후속 모델에도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자회사 이제 필기 인식 관련해서 이제 업체 디오텍과 음성 인식 관련 이제 HCL 랩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 음성 인식의 부분에 이제 매출 역시 이제 성장세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이제 단시간 내에는 이제 음성 인식 기능까지 탑재한 폴라리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게다가 이제 2분기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3, 4분기까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지금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금일 종가에 매수하신다면 뭐 큰 수익 얻으실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제 차트 보고 가시면은 그때 추천드린 이후로 이제 외국인 매도세를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뭐 하지만 지금 이제 기관의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매수세 더불어서 지금 전 저점 찍고 이제 지금 3거래일째 지금 상승 중인데 이제 밸류에이션상 이제 12,000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10,000원 가는 것 보고 먼저 접근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 매수 1차 목표가 10,000원. 다시 한번 인프라웨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방어주가 하나, IT 부품주가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CJCGV와 크로바 하이텍이 모두 20% 비중으로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한 결과인데요. CJCGV는 금요일날 사상 최대 2분기 실적을 보고도 보합세로 끝났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아주 수익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크로바 하이텍은 수요일 타격이 좀 있었잖아요.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이제 CJCGV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주 급락장에서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목표가 터치 잠깐 했었지만 아직은 그래도 큰 상승 탄력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실적 기대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8월 초까지는 좀 보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1차 목표가가 27,000원 부근이었는데 26,950원까지 금요일 장중에 간 바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 종목은 솔직히 실적 괜찮고 그랬는데 이제 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낙폭 컸지만 이제 악재 나온 만큼 이제 부양 기대감도 이제 크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홀딩하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이제 수급 다시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다시금 손절 가격 비슷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갖고 갈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텐스탁 이정현 팀장님의 완성 포트폴리오입니다. CJCGV, 크로바 하이텍이 오늘 15% 비중으로 인프라웨어가 추가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IT 부품 쪽은 두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인프라웨어는 오늘 종가에 한번 사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매수가에 한 4% 정도 마이너스 나면은 그때 손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크로바 혜택은 다시 한번 오늘 한 손절가 부분 회복했기 때문에 홀딩이고 CJCGV도 금요일 날 장중에 1차 목표가 들어가는 듯 했지만 아직 수익권은 아니라서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 갖고 들고 있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서울경제TV를요,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속형 이상 채널 번호 184번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